반갑습니다. 제임스입니다. 오형식 동사의 형성 원리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형식 동사는 원래 삼형식 동사가 주어 동사의 대절을 취하는 또는 주어 동사의 대절이 아닌 다른 형태의 절이 왔을 때 이 삼형식 동사를 좀 더 쉽고 짧게 쓰는 어떤 형식을 고민하다가 나온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보이시는 것처럼 삼형식 문장이 주어, 그 다음 동사, 자 그리고 that, 주어 동사, 자 이렇게 적혀 있는 문장일 때 이 대절 뒤에 있는 절, 우리가 이제 종속절이라고 하죠. 접사가 있는 절, 접사 다음에 오는 주어 동사를 종속절이라고 하는데 이 종속절을 줄이는 겁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줄이냐면 접속사 that을 날려버리고, 자 오형식의 문형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호죠. 대절 안에 있는 주어가 목적어의 형태를 띠게 되고요. 그래서 일반 명사일 때는 그 명사 그대로 쓰겠지만 목적어 자리니까 만약에 주어가 대명사였다면 대명사는 격이 있는 거 아시죠? 주격, 목적격, 소유격, 소유대명사, 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당연히 이 대명사는, 그러니까 대절에 있던 주어 대명사는 목적격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동사가 오고 이 동사 자체가 목적격 보호로 바뀌는데요. 이 동사 뒷부분에 동사 다음에 나오는 형태 전체가 그거의 목적격 보호로 바뀔 때 적절한 준동사의 형태를 띠면서 동사가 그대로 날아갈 수 없으니까 동사를 다른 품사, 여기서는 이제 보호자리죠. 보호자리에 올 수 있는 형태에 맞는 그런 준동사, 의미상 맞는 준동사를 쓰게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형식 문장에서 목적하고 목적보호를 수로관계, 주어와 수로관계가 형성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그 이유가 왜 목적하고 목적보호가 주어하고 수로의 관계를 형성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됐냐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삼형식에 있던 대절의 주어 동사가 바로 목적하고 목적보호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관계 자체가 자연스럽게 주어와 수로 관계로 형성이 됐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문을 통해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I think that he is considerate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삼형식 문장이죠. I가 주어고요. think가 동사고 대절이 think의 목적절입니다. 자, 어떤 사고가 또는 생각이 정립되어 있는 표현일 때, 어떤 사고의 정립일 때 접속사 that을 쓰는데요. 나는 생각합니다. 그가 사려 깊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요 삼형식 문장을 좀 더 짧게 쓰고 싶어서 원어민들이 발전시킨 게 바로 오형식 문장이라는 얘기죠. 자, 그럼 옆에 보시면요. 이 문장을 지금 바꿔놓은 게 I think라는 주절은 그대로 똑같이 쓰여 있고요. 자, 생각하는 주체가 있어야겠죠. 나는 생각하는데요. 대신하는 접사가 사라지고요. 말씀드린 대로 he라는 이 주격 대명사는 자 오형식의 문형이 목적어 목적보호니까요. 목적격인 힘으로 바뀌고요. is라는 동사를 자 이제 기본적으로 준동사가 총 준동사의 종류가 5개가 있죠. 투부정사, 동명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그리고 동사 원형까지 우리가 원형 부정사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5개 중에서 비동사 기본적으로 가장 많은 어떤 품사적 기능을 하는 투부정사 형태로 바꿉니다. to be 이렇게 쓰겠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동사가 지금 뭐로 바뀌고 있다고요? 자, 준동사로 이렇게 바뀌어서 자, 동사란 놈이 무슨 역할을 해요? 목적보호의 지금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그대로 써주면 돼요. 그러면 문장이 이렇게 바뀌었죠. I think him to be considerate. 나는 그가 사려 깊다라고 생각해. 해석상 지금 삼형식의 절의 형태를 쓴 표현이나 오형식으로 바꿔서 목적어 목적보호 관계로 비동사가 to be로 바뀌어서 자 적혀져 있는 오형식 문장이나 해석은 똑같습니다. 이때 to be 이 투부정사는요 어떤 특별한 기능을 지금 하지 않고 있고요. him 뒤에 있는 considerate라는 이 형용사 자체로
충분히 앞에 있는 그가 지금 어떤 상태, 어떤 마음가짐이나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인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to be를 생략하고 더 짧게 줄인 게 지금 현대의 영어에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지금 보고 있는 오형식 구조, 목적 보호 자리에는 명사나 형용사가 온다라고 할 때 이 형용사가 앞에 있는 to be가 생략되면서 자연스럽게 남은 것입니다. 앞에 있는 to be가 날아가면서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다시 I think him concentrate로 바꾸게 되면 나는 그가 살이 깊다라고 생각해. 지금 첫 번째 문장, 삼형식 문장의 첫 번째 문장 대절로 적은 거나 to be가 들어간 목적보호가 있는 문장이나 세 번째 to be를 뺀 형용사만 남아있는 문장이나 다 똑같은 의미가 되고 형태상은 변화가 있지만 해석상이 전혀 변화가 없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글을 쓸 때 아니면 말을 할 때 아무래도 뭐를 더 선호하게 돼요? 짧게 상대방한테 전달할 수 있는 이 오형식 형태의 I think him concentrate라는 표현을 더 선호하고 쓰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목적격 보호 자리에 지금 형용사 보호가 남은 형태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된 겁니다. 다른 문장을 또 볼까요, 그럼요? I believe that she is a teacher예요. 마찬가지죠. I가 주어고요. believe가 동사고요. 대절이 목적절로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방금 말씀드렸죠. 접속사 that은요. 이런 사고나 생각, 인지를 나타내는 동사 뒤에 오면 that은 어떤 사고가 정립되어 있는 그런 상황일 때 씁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녀가 선생님이라고. 그러니까 그녀가 선생님이라는 것이 사실이고 그 사고는 이미 정립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표현을 짧게 바꿉니다. 당연히 오형식으로 바꾼다는 의미겠죠. I believe는 그대로 적혀 있고요. that 날라가겠죠. 대신한 접사는 필요가 없습니다. 접속사가 있다는 것은 x 플러스 y라는 공식 알려준 거 기억나시죠? 접속사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동사가 하나 더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접속사를 없앴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접사가 없는 상태에서 문장은 주어 동사가 존재하는데 여기서 접사를 없앴으니까 동사 두 개에서 하나가 사라져야 돼요. 그 사라지는 그 동사, 즉 believe라는 동사는 그대로 남아 있고요. is라는 이 비동사가 사라지겠죠. 자, 어쨌든 she라는 이 주격 대명사는 또 her라는 목적격으로 바뀌어야 되겠고요. 오형식 문장으로 여기가 목적어 자리니까요. 그다음 비동사 마찬가지로 준동사 중에 투부정사로 바꿉니다. to be가 되고 그다음에 그 뒤에 a teacher라는 명사 그대로 따라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석이 똑같습니다. 나는 그녀가 선생님이라고 믿는다. 여기서도 to be라는 투부정사가 특별한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원어민들은 요 to be도 날려버리는 거죠. 날려버리게 되니까 최종적으로 가장 짧게 된 형태가 뭐예요? I believe her a teacher. 나는 그녀가 선생님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또 명사보어가 남는 형태로 오형식 동사의 지금 형성 원리 중에 첫 번째 지문은 형용사보어가 남는 형태를 설명드렸고요. 밑에는 또 명사보어가 남는 형태를 설명드렸습니다. 명사는 목적하고 목적보 관계가 주어하고 주격보어랑 마찬가지로 명사가 둘 다 목적어도 명사, 당연히 목적보어도 명사일 때는 동격 관계라고 그랬죠. 그래서 방금 제가 해석한 것처럼 동격 관계가 성립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녀가 선생님이라고 믿는다. 그녀가 선생님으로 동격이죠. 자, 세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I expect that he will go to work죠. 자, I가 주어고요. expect가 동사입니다. 여기가 주절 동사고 기본적으로 형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대절이 따라오고 있죠. 목적절입니다. 나는 예측합니다. 그가 go to work 할 때 이때 work는 직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직장으로 갈 것을 직장으로 간다라고 나는 예측합니다요. 똑같이 줄여봅니다. I expect는 그대로 써주시고요. 접속사 대시 사라집니다. 접사 하나가 사라졌다는 얘기는 뭐라고요? 바로 해당되는 동사가 준동사 형태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다. 오형식으로 바뀌려면요. 그럼 will go라는 미래를 나타내는 미래 시제 주동사 will과 고가 붙어있는 동사원형 고가 붙어있는 표현이 똑같이 투부정사로 바뀝니다. 이때는 자연스럽게 투부정사가 그대로 살아 있어야 되고요. 자, to 플러스 동사원형은 미래적 성향을 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to라는 단어가 어느 쪽으로라는 방향성을 나타내는 전체사에서 왔고요. 자,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감을 두는데 이때 거리감은 시간과 장소가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expect 기대 시간상이겠죠. 그렇죠? 시간상으로 이 직장으로 가는 것이 더 미래에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투부정사가 지금 미래적 뉘앙스를 띠는 거고 여기서는 투부정사가 목적보로서 자기 기능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자, 생략해서는 안 되고 그대로 써줘야 됩니다. 의미상 준동사가 현재 분사하고 그 다음에 동명사 그리고 과거 분사, 동사 원형 남은 것들의 준동사도 있지만 여기서는 투부정사가 바로 미래적 성향을 띠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준동사이기 때문에 투고를 쓰는 게 가장 적절합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그대로 더 줄어드는 형태는 없고요. 그냥 I expect him to go to work가 그대로 오형식 문장이 돼서 나는 그가 직장에 갈 것이라 예측한다가 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오형식 문장 중에서 해당되는 이 대절의 형태가 앞으로 일어날 미래적인 어떤 조동사인 will이나 should 뭐뭐 해야 한다니까 이것도 의무면서 미래를 자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죠. can도 뭐뭐 할 수 있다니까 미래가 되겠고요. may도 자 뭐뭐 해도 좋다라는 미래를 나타내죠. 그래서 이런 조동사 일반적으로 조동사 영역들은 웬만하면 다 미래를 나타낸다고 제가 시제 수업하면서 말씀드렸죠. 플러스 동사 원형 다시요. will, should, can, may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적혀 있는 것들은 이 동사들이 목적보로 바뀔 때 다 무슨 형태로 바뀔 수 있다고요? 보시는 것처럼 expect한 동사가 기대하다라는 동사 자체가 미래적인 어떤 성향을 띠고 있는 예측하고 기대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목적보 자리에 투부정사가 이렇게 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식으로 봤을 때 expect처럼 어떤 목적으로 하여금 앞으로 일어날 행위, 시간상 좀 더 거리가 둔 어떤 행위를 하도록 또는 어떤 상태가 되도록 전달하는 동사가 advise, persuade, ask, want, encourage 상당히 많은 동사들이 오형식에서 목적보 자리에 투부정사를 취합니다.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문장을 보시더라도 오형식에서 목적보 자리에 투부정사가 온 것들을 많이 보시게 될 거고요. 자연스럽게 왜 목적보 자리에 투부정사가 왔냐? 투부정사는 시간상 또는 거리상 좀 더 떨어져 있는 그런 동작이나 상태를 드러낼 때 쓴다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투부정사가 목적격 보호로 오는 준동사 보호 중에서 투부정사가 가장 많이 그리고 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자, 한 번 더 제가 오형식에 해당되는 목적 보호 자리에 준동사가 오는 것들에 대한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오형식 동사 형성 원리의 기본은 3형식의 주어 동사 절, 목적절이 왔던 것을 줄이면서 나타난 형태가 오형식이고 바로 목적어하고 목적보 형태로 3형식의 대절 안에 있던 주어 동사 형태가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형용사 보호, 명사 보호 그리고 준동사 보호가 형성됐다는 거.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지금 제가 오형식 동사하면서 가장 궁금해하신 것이 지각동사, 사역동사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실 것이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궁금한 게 왜 지각동사하고 사역동사는 동사 원형이 오는가? 어느 경우에는 또 투부정사가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얘는 예를 들어서 let 같은 경우에는 let이라는 동사는 분명히 우리가 사역동사 하면 뭔가를 시키고 명령하는 뉘앙스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let은 허락하다는 의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역동사의 그 범주 안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동사 원형이 오죠. 이런 것들이 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고요. 단순하게 암기만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해서 얘네들은 동사 원형이 오는 건지 자 그리고 지각동사 같은 경우는 왜 동사 원형이 오는 건지 사역동사하고 지각동사는 의미 자체가 사역동사는 뭔가를 시키는 개념이니까 앞으로 일어날 것의 개념이면 지금 제가 설명한 대로 하면 오히려 투부정사 오는 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왜 투부정사가 안 오는 건지 그렇죠? 지각동사는 어떤 이유에서 투부정사가 못 오고 동사원형 형태가 오는 건지 준동사의 기본적 의미를 알게 되면 이런 것들이 해결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let은요 대부분 문법책 보시면 let이라는 사역동사는요 let 하고 오형식 목적어 목적보 자리에서 능동일 때는 let이라는 사역동사가 능동일 때는 목적어하고 자 목적보 관계가 능동 관계일 때는 동사 원형이 있는데 수동일 때는 수동일 때는 죄송합니다 BPP가 옵니다. 어째서 let만 BPP가 오냐는 거죠. 다른 준동사를 취하는 그런 오형식 동사들은요 수동일 때
과거분사만 와요. 근데 램만 PP가 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헷갈려 하기도 하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데 명쾌하게 좀 여러분들이 잘 몰랐다라면 그 부분까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지각동사, 사역동사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네, 지각동사, 사역동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을 다루고 지각동사, 사역동사를 들어가야 여러분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제목 보이신 대로 전제 조건하고 물음표를 달아놨습니다. 왜 이렇게 뜸을 들이지? 하고 여러분들 약간 좀 짜증이 나실 수 있는데 제가 설명해 준 부분을 들으시면 아하, 이 전제 조건을 아는 게 내가 평생 동안 이제 지각동사고 사역동사를 공부하고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겠구나 라고 느끼게 되실 겁니다. 지각동사나 사역동사나 다 목적보 자리에 준동사가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준동사들은 기본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투부정사, 다른 말로 투 플러스 원형부정사, 동사 원형, 그리고 투가 빠진 원형부정사, 얘들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길래 지각동사에서 동사 원형이 오고 그리고 사역동사는 원형부정사가 오는데 어떤 경우는 또 투가 붙은 투부정사 형태가 오는지 명쾌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는 대로 투부정사하고 원형부정사의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좀 나와 있죠. 투부정사와 원형부정사 개념을 이해하자.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런 내용들은요. 제가 막 지어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사전을 확인해 보십시오. 자,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포털 사이트 n땡땡 그쵸? 뭐 닷땡땡 뭐 이런 데 들어가서 사전을 보시거나 그리고 좀 더 뭐 전문적으로 원소로 되어 있는 그런 사전을 뭐 찾아보시든가 그리고 구글 같은 데서에 나와 있는 그런 사전을 보시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편하게 그리고 믿고 들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셨던 투부정사들이 원형부정사들이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 정말 놀라게 되실 거예요. 보겠습니다. 투부정사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서 유래를 했다고요? 1번 보세요. 전치사 to에서 유래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의 일단 방향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투부정사고요. 두 번째 투부정사는 당연히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 시간상 거리가 떨어져 있다라는 뉘앙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래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준동사 중에서 미래적 의미를 갖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준동사 투부정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행위나 상태, 앞으로 일어날 행위나 상태, 그리고 어떤 예측이나 의지 등을 표현할 때도 준동사 to를 씁니다.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까지 잘 보세요. 투부정사는 시간적으로 좀 더 나중에 일어날 것을 보여준다. 다 같은 말인 것 같죠? 왜요? 뭐뭐 쪽으로, 방향성, 뭔가 떨어져 있는 쪽으로 향해 간다는 의미. 거리상, 시간상. 이 말을요, 후에 일어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꿨으면은 직접적이지 않고 직접 발생하거나 직접 일어나게끔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일어나요 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원형부정사 보겠습니다. 투가 생략된 원형부정사요. 원형부정사의 가장 큰 핵심은 일단 사실을 전달한다. 즉 팩트를 전달할 때 쓰는 준동사다라는 걸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실을 전달할 때 이따가 설명드리면 아하 이런 의미에서 원형부정사가 오는구나 라고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문장의 그 다음 원형부정사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문장의 본동사, 다른 말로 주절동사입니다. 주절동사는 접속사가 쓰이지 않는 동사, 접사가 없는 그 주절동사와 같은 시간대에 발생했음을 보여주는 게 또 원형부정사가 하는 역할입니다. 세 번째 원형부정사도요. 아주 가까운 미래, 바로 일어난 미래를 나타낼 때 쓰는데요. 시간적으로 바로 일어남을 보여준다. 또는 직접적으로, 이 얘기는 바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역동사, 지각동사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역동사부터 들어가 볼까요? 예문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I made my son study hard죠. 이때 make는요, 시키다. 우리가 사역동사의 강도를 좀 보면요, 가장 강한 게 make예요. 이 종류 다 아시죠? make, have, 그 다음에 let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get하고 help는 사역동사에 들어가는데 준사역동사라고 해요. 자, 그거는 사역동사의 목적보 자리에 오는 형태가 make, 그 다음에 have, get처럼 다 동사 원형만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준사역동사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make가 가장 강력합니다. 그 다음에 have고요. 그 다음에 let이에요. 심지어 let은요, 어떻게 보면 누군가 목적으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하게끔 촉발시키는, 그쵸? 그런 어떤 시키는 개념보다 오히려 허락하다라는 개념이 더 많습니다. 한번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역동사를요, 영어에서 쓰는 영어적 문법 표현으로 자 얘기할게요. 영어적 표현을 알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쉽다고 했죠. 사역동사는 실제로 영어에서는요, 우리가 사역하면 이제 employment라는 단어인데, 사역동사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고요. causative, causative, causative verb라고 합니다. causative의 뜻이 뭐예요?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는 단어죠. 그러니까 목적어가 목적보의 행위를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어떤 대상이 있다는 얘기죠. 그게 주어예요. 주어가 목적어나 목적보의 행위를 하도록 원인을 제공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원인을 제공하도록 하는 시키는 그 사역동사가 바로 make, have, let이라는 얘기죠. 예문 보시면 나는 시켰다. 나의 아들이 열심히 공부하도록이에요. 제가 지금 왜 이렇게 해석하죠? 바로 앞에서 설명했죠. 오형식 문장은 주어와 목적어, 목적보 관계가 주어와 수로동사의 관계가 형성된다고 보시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my son도 제가 주어처럼 해석했어요. study도 동사처럼 이렇게 해석하세요. 자, 다시 해석합니다. 나는 시켰다. 나는 만들었다. 나의 아들이 열심히 공부하도록이요. 자, 여기서 자, 중요한 거 얘기합니다. 색깔을 잠깐 바꾸겠습니다. 방금 말한 대로 투부정사는 무슨 뉘앙스가 있다고요? 투부정사는 바로 미래적 성향을 갖는다. 시간적으로 훨씬 더 나중에 일어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투부정사를 계속 그런 식으로만 공부하셨다면 공부하는 거 지금 당장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 약간 미래에 일어날 거 아니야? to study 아닌데, 그러니까 study가 아닌데 to study가 맞는데 이렇게 to study 이렇게 쓰겠죠. 이렇게 실적으로 학교 시험 문제 나와요.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심지어 뭐 각종 공인 시험이든 틀렸다는 얘기죠. 그럼 왜 틀렸냐? 왜 동사 원형이냐? 여러분들이 그냥 무조건 동사 원형이라고 외우셨다면 자, 오늘 이제 그 사고를 바꿔드립니다. 여기서 study는요, 똑같이 미래적 의미입니다. 원형 부정사 의미 1번, 2번, 3번의 바로 세 번째입니다. 시간적으로 투부정사보다 좀 더 가까운 미래, 아주 즉각적으로 바로 일어났다라는 뉘앙스에서는 원어민들은 투부정사보다는 원형 부정사를 선호합니다. 즉,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나의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했는데 직접적으로 내가 영향을 끼치면서 바로 지금 당장 바로 공부를 하게끔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즉시 발생했다라는 뉘앙스를 주기 때문에 사역동사는 다 시간적으로 바로 일어났어요 라는 뉘앙스를 주려고 투부정사가 아닌 동사 원형화예요. 무슨 말이냐? 밑에 있는 예문 보이세요? They won't let him leave the country죠. let, 사역동사 let입니다. 그가 그 나라를 떠나도록 허락하지 않았답니다. 자, 이것도 어쨌든 그가 떠나라는 어떤 행위가 앞으로 일어나지 않게끔 했다는 얘기인데 왜 여기 투부정사 쓰지 않고 동사 원형을 썼다고요? 시간적으로 즉시 발생, 그 효과가 시간적으로 바로 지금 당장 일어나게끔 했다라는 뉘앙스로 let은 분명히 허락하다고 시키다는 의미가 아닌데도, 즉 사역에 우리가 한국식 문법 개념을 배웠던 뭔가를 시키다라는 사역의 의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동사 원형이 오는 겁니다. 동사 원형이 투부정사하고 차이점 뭐라고요? 투부정사는 좀 더 시간상 멀리 떨어진 그런 미래 일에 대해서, 동사 원형은 바로 지금 당장 일어나는 어떤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미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명령문을 생각해 보세요. 명령문이요. 명령문은 동사 원형이 오죠. 지금 당장 누군가가 떠들고 있는데 조용히 시키고 싶어요. be quiet입니다. be quiet. 동사 원형 be를 씁니다. 자,
아주 가까운 미래, 바로 당장 시작되는 미래입니다. 불과 몇 초, 그쵸? 몇 초 만에 조용히 해, 그러니까 그 행위가, 조용히 하는 행위가 바로 당장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죠. 이런 식의 누앙스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신다면, 이 let이, 자, 지금 뭐예요? 허락하다 의미지만, 요 허락하다 의미가 지금 당장 시간적으로 바로 떠나는 것이 허락되지 않게끔 하겠다는 얘기죠. 그들은 그가 그 나라를 떠나지 않게끔 했다. 떠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죠. 그러니까 이 허락하는 이 live라는 나라를 떠나는 행위가 지금 당장 지금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뉘앙스로 동사 원형을 씁니다. 그 다음 가겠습니다. I let the book be printed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 별표가 쳐져 있네요. 해석합니다. 나는 이 책이 인쇄되어지도록, 프린트 되어지도록 허락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오형식 동사가 준동사를 쓰고 이 목적하고 목적보 관계가 수동일 때는 다 PP 형태를 주로 쓰는데 왜 여기서는 지금 BPP를 썼냐는 거죠. 그냥 나머지 것들은요. 수동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도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let은 시간적으로 즉시 발생했다. 즉 let은 사역동사의 뉘앙스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러 be라는 동사 원형 부정사를 씀으로 해서 이 지금 현상이 바로 일어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서 즉각 바로 지금 당장 이 책이 인쇄되는 것을 허락할게요 라는 의미를 주기 위해서 단순하게 PP만 쓰지 않고 be까지 집어넣은 겁니다. 즉 다른 준동사들은 그냥 수동관계만 전달을 하는 걸로 충분히 만족이 되어지고 그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let은 사역동사인데 의미 자체가 사역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즉 직접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하여금 뭐뭐 하게끔 한다라는 시키다라는 그 다음에 지시를 한다는 뉘앙스가 없기 때문에 없지만 시간상으로는 지금 당장 그 효력이 있게끔 하고 싶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프린티드라는 과거분사만 남긴 게 아니라 be라는 동사 원형까지 일부러 쓰면서 수동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머지 오형식 동사가 즉 지각동사, 사역동사 다 과거분사로 수동이 올 수 있고요. 미래지향 방금 앞에서 수업했던 미래지향적 동사들도 수동태가 오는데 이때 동사 원형 형태를 써서 BPP를 쓰지 않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PP 형태를 씁니다. 여기서는 해당되는 동사들이 지각과 사역동사들, 그 동사들, 그냥 PP만 쓰는 동사들은 지각과 사역동사의 의미를 다 그대로 전달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동의 관계, 목적하고 목적보 관계가 수동의 관계야라고만 전달해주면 충분하기 때문에 과거분사만 쓰는데 let이라는 동사는 허락하다는 의미로 사역동사의 뉘앙스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사역동사의 뉘앙스는 안 들어가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이 동작이 시간적으로 바로 일어나야 돼. 이 상태가 시간적으로 바로 일어나야 돼. 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서 과거분사라는 수동의 관계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 즉시 일어난다라는 뉘앙스를 보여주는 동사 원형의 be까지 지금 포함이 돼서 let만 희한하게도 유일하게 목적하고 목적보 관계가 수동일 때 이 관계가 지금 수동이죠. 이렇게 책이 인쇄되는 거니까요. 수동일 때 그냥 프린티드가 아닌 be printed는 쓴다는 거. 오늘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이 let이 BPP의 형태를 수동일 때 BPP 형태를 쓰는 것을 이해하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 봅니다. 자, 이를 통해서 나머지 것들이 빨리빨리 해결될 겁니다. 지각동사 보겠습니다. She felt someone kick her chair죠. 지각동사하고 사역동사는 더 구체적 수업은요. 뒤에 할 거고요. 이 전제 조건에 대한 설명에 키포인트 맞춰서 하고 있어요. 지각동사는 보다, 듣다, 느끼다가 다 포함되는데요. 여기서는 느끼다에 해당되는 felt고요. 그녀는 느꼈다. 또 목적하고 목적보호를 주어 동사 관계처럼 해석할게요. 그녀는 느꼈다. 누군가가 그녀의 의자를 차는 것을. 여러분 느끼려면요. 당연히 지각동사의 동사 원형 오는 이유를 알겠죠. 앞으로 일어날 것, 미래로 일어날 것을 느낄 수는 없습니다. 얘가 무슨 초능력자입니까? 누군가가 의자를 찰 것을 이미 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차는 행동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어떤 누군가 나한테 와가지고 찰 거야 라고 미리 예측할 수가 없겠죠. 지각동사는 지각을 하려면 그 행위가 당연히 현재 일어나고 있거나 현재라는 말을 빼더라도 지각동사가 쓰이는 그 시점에 일어나고 있거나
일어났어야지만 지각을 하는 거죠. 동사 원형이 온 이유 원형 부정사 의미 다시 보겠습니다. 사실을 전달할 때 사용합니다. 원형 부정사는 두 번째 문장의 본동사, 주절동사 같은 시점 때 발생한다. 지각동사에는 왜 동사 원형이 옵니까? 바로 1번하고 2번의 뉘앙스입니다. 사실이고요. 누군가가 그녀의 의자를 찬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느낀 시점과 누군가가 그녀의 의자를 찬 시점이 즉 지각하려면 그 행위가 바로 그 지각하는 순간에 같이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같은 시점에 발생했다.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보여주는 게 바로 동사 원형이에요. 지각동사에서 쓰인 동사 원형은 사실과 같은 시점 발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해석 다시 합니다. 그녀는 느꼈다. 누군가가 그녀의 의자를 차는 것을. 그 순간 의자 찬 거 사실이고 누군가가 그녀의 의자를 찬 그 시점 내가 느낀 시점이랑 같다. 너무 명백히 이해되시죠? He saw her cross the crosswalk.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그는 봤다. 그녀가 건널목을 건너는 것을. 지각동사 felt so 다 과거입니다. 과거지만 건널목 건너는 것도 당연히 사실이고 건널목 건너는 게 내가 봤던 그 과거 시점에 똑같이 건너고 있습니다. 사실 플러스 같은 시점 발생입니다. 너무 잘 이해되시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질문하실 거예요. 그럼 현재분사는 왜 오는데요? 현재분사 동사 원형의 ing 현재분사 왜 올 수 있을까요? 현재분사는 당연히 진행이죠. 지각을 진행 중인 것을 지각할 수 있겠죠. 진행 중인 것을 지각할 때는 이렇게 바꿔볼까요? 사실 플러스 진행 시점 발생을 보여주는 게 현재분사입니다. 그래서 지각동사는 목적하고 목적보호 자리에 능동관계일 때, 여기서 전제조건은 능동관계죠. 목적하고 목적보호 관계 능동일 때 동사원형이나 현재분사가 올 수 있습니다. 네, 준사역동사 그리고 투부정사가 목적보호로 오는 경우 미래지향적 동사 두 가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가지 형태를 또 공부해보죠. 그냥 사역동사하고는 다르게 준사역동사 get과 help는요. 동사 원형이 아닌 형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준사역동사라고 부른다고요? 실제로 우리가 얘기하는 사역동사는 동사 원형이 올 때 옆에 잠시 화면 볼게요. 이렇게 목적보호 자리 study, live, 그다음에 수동일 때 be printed처럼 이런 식으로 동사 원형이 오는 경우만 실적으로는 우리가 학문적인 어떤 문법적인 학문적 범주에서는 사역동사로 집어넣고요. 사역의 의미가 있으면서 그러니까 아까 제가 사역동사 지금 화면을 제가 깨끗하게 지웠죠. 여러분들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지웠는데 causative verb 원인을 제공하는 동사라고 했죠. 일으키는. 그럼 get이나 help도 주어가 목적어나 목적보의 어떤 행위나 상태가 되도록 원인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원인은 일으키는데 즉 사역동사의 의미는 갖고 있지만 모양이 틀리죠. 모양이 동사 원형이 오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준사역동사라고 그러니까 사역동사에서 오는 목적보의 동사 원형과는 다른 형태로 온다 해서 의미는 사역의 의미는 있지만 즉 일으키는 causative verb의 의미는 있지만 목적보의 형태가 다르다 해서 준사역동사로 부른 거고요. 그럼 get은 투부정사입니다. 그리고 help 우리 정말 많이 여러분들 수업을 뭐 학교든 여러분이 다니시는 학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어 사이트든 많은 데서 들으셨을 거예요. help는 투부정사하고 동사 원형 두 가지가 다 온다. 자, 왜 그럴까요? 왜 투부정사가 올까요? 시작합니다. 나는 나의 아들이 열심히 공부하게끔 시켰다요. 그럼 make하고 get의 차이점은요. make보다 get도 원인은 제공한 건 맞지만 아들이 공부하게끔 내가 그렇게 시킨 건 맞지만 시간적으로 좀 더 나중에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공부하게끔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공부하게끔 하도록 나는 시켰다는 뜻입니다. 나는 나의 아들이 더 열심히 공부하게끔 시킨다. 이렇게 되죠. 투정사 의미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미래적 의미고 그중에서도 특히 어떤 미래? 좀 더 나중에 후에 일어날 때 그리고 이 말은 다른 말로 간접적으로 좀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나는 나의 아들이 열심히 공부하도록 했는데 좀 더 시간상 바로 공부하게끔 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공부하게끔 했다. 밑에 용법입니다. I helped James to complete his task. 이렇게 투부정사 오는 경우도 맞고요. to를 뺀 그냥 complete가 와도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동사 원형만 왔다라면 당연히 help가 사역동사라는 문법적 어떤 그 범주 안에 들어갔을 텐데 투부정사도 오기 때문에 얘도 get이랑 똑같이 help도 준사역동사라는 범주에 들어간 거예요. 나는 제임스가 그의 임무를 완성하도록 도왔다는데 이때 돕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아까 제가 얘기한 투부정사는
시간적으로 좀 더 나중에 일어나서 간접적, 원형 부정사는 바로 당장 어떤 행위나 상태가 일어나도록 해서 직접적이라고 했던 부분이 help라는 동사에서 좀 더 잘 이해가 되죠. 나는 제임스가 그의 임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시간상으로 그쵸? 예, 좀 더 시간상으로 걸리고 간접적으로 도왔을 때는 to 부정사 쓰는 거예요. to complete. 시간상 후에일 때는 뭐를 쓴다고요? to 부정사 형태를 쓰는 거고요. 도와줬던 행위가 내가 직접 제임스가 그의 임무를 완성하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직접적으로 좀 도와줬고 그리고 지금 당장 그의 어떤 임무가 완성되도록 도와줬다라면 그런 뉘앙스를 전달한다라면 즉시 발생, 즉 즉시 임무를 완성하는 뉘앙스가 전달된다면 동사 원형을 쓴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준동사 의미를 통해서 사역동사하고 준사역동사도 왜 준동사 형태가 이렇게 바뀌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미래 지향적 동사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너무 쉽죠. 너무란 표현을 써서 좀 약간 여러분들이 당할 수도 있겠지만 자 제가 이제 그렇게 전달하는 이유를 알겠죠. to 부정사는 3번의 의미 후에 일어난다. ask란 동사 더 볼까요? expect 그쵸? 그 다음에 encourage, want 이런 동사는 아무래도 시간상 나중에 좀 더 미래 후에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일부러 to 부정사 쓴다. 나는 그의 마음을 바꾸도록 요구했다. 지금 당장 바꿔라는 뉘앙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시간을 거쳐서 바꾸는 그런 결과가 생기도록 요구를 했다는 얘기겠죠. 이걸로 여러분들이 원형 부정사하고 to 부정사 의미를 통해서 사역동사, 지각동사, 그리고 준사역동사, 그리고 미래 지향적 동사까지 예문은 많지가 않았지만 기본적인 전제 조건을 설명했습니다. 더 많은 준동사들을 취하는 동사들을 바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더 자세히 이 전제 조건을 이해했으니까요. 더 자세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푸는데 실수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제대로 이해된 상황에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수업 들어주셔서 바이.